이 시간에는 관계 속의 나에 대한 이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충분히 소개를 했고요. 교과서가 아닌 것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감정, 행동에 빠져 살며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부모라든지 또래 친구, 배우자, 이웃 등 다른 사람을 위해 타인지향적인 삶을 살며 고유한 자신의 모습을 잃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일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좋음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좋음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나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나하고 아빠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나하고 형제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나하고 친구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나하고 교수님하고 관계도 좋아야 되잖아요. 관계 좋음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관계 좋음을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관계 좋음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인간관계 특성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현재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의 범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두고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고 그 다음 핵심은 뭐고 그 다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자기가 범위를 정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란 원을 하나 뒀고 큰 원이 하나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 나를 비롯해서 A, B, C, D, E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A의 범위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매우 가깝고 친밀한 사이에 해당되며 가족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형제자매 등이 이 관계의 대상이 되겠죠. 범위 A, 그러니까 큰 원 중에서 가운데 핵심은, 범위 A는 그 가족과 배우자, 형제자매, 또 친한 친구겠죠.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다시 표현하자면 끈끈이라고 한다. 끈끈이는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끈끈이, 엄마, 아빠, 동생, 남동생, 여동생. 그렇다면 그들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정말 자기 역할 잘하고 사랑하는 관계인가? 내가 표현은 또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좋아하면서도 그 사랑 표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나? 이런 거 한 번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위 B는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특히 가까운 사이에 해당되며 또 단짝 친구와 같이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또 나도 그 친구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몇이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A를 끈끈이라고 한다면 B는 절친이가 나한테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위 C에서는 이 범위의 사람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친밀한 사이이다. 매일 만나지는 않지만 서로 대화도 하고 정서적인 교감도 이루어지는, 비교적 자주 접촉하면서 서로 관심을 기울이는 관계다. 이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끝난다면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상실감은 있다. 개인에 따라 한두 사람에게 많게는 10명이 훨씬 넘는 사람과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 이제 이 정도는 친밀이 정도라가 된다. 절친이 한두 명, 세 명이라면 친밀이는 한 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사람들하고 만약에 관계가 끊어진다면 내 마음이 아픔 정도, 상실감이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걸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끌리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끌리는 사람은 물리적 접근성이다. 이웃사촌이다. 자주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주 보면 정든다는 속설에서처럼 보기 싫은 유형이 아닌 아주 너무 싫은 사람 있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정이 안 들겠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누구와 어떤 누군가하고 상호작용할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거, 그 누군가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 어떤 그 기대감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더 친밀감이 있고 또 이웃사촌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잖아요. 또 내가 끌리는 사람 중에서는 물리적 접근성 다음으로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이 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끌린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여러 면에서 실제로도 자신과 유사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끼리끼리란 말도 있잖아요.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동호회 사람들끼리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도 사람이 끌린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강한 매력이 느낄 때 매우 좋아하면서도 느낌을 말하기가 어렵다. 호감을 드러내는 데 대한 두려움은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상대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들도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잘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표현을 많이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를 좋다 가는데 지가 나를 굳이 싫어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칭찬을 자주 하는 편이고 너무 좋다. 너 그거 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물론 가족하고의 관계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해야 되잖아요.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그 생활 태도라든지 같이 부딪히니까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하지만 가족은 그게 가능하지 않지만 특히 타인, 나하고 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굳이 지적할 이유도 없고 굳이 나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쁜 말을 해봤자 관계 좋음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굳이 타인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감을 표현해라. 그래야지 관계가 유지가 되고 서로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합니다. 친구들한테 어떤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장점을 말하고 너의 어떤 장점이 보이면 너무 잘한다,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표현하고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좋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굳이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항상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관계 좋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대인관계의 기본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고 싶은 욕구. 인간이라는 것은 고독이라는 것은 불쾌한 경험입니다. 외로움도 불쾌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물론 혼자만의 시간도 잘 견딜 수 있고 혼자만이 잘 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타인과 함께 하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의 결핍이며 또한 불쾌한 경험입니다. 외로움은 권태롭고 무기력하며 우울하게 느끼고 자기 본위로 되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로움이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의외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성은 외로움의 원인을 외적인 어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남성은 외로움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남성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내가 외로운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으로 돌리기 때문에, 환경으로 돌리기 때문에 조금 더 또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 외로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남성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이라는 것은 주로 그렇다 이것이지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은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외로움을 타는 것은 내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다가가고 싶은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장기간 홀로 있으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가져온다. 인간은 본래 타인에게 끌리도록 태어났으며 타인과 함께 있으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 놀지만 더불어서는 더 잘 논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 놀아야 하고 타인과도 더불어서 더 잘 놀아야 한다. 이거는 인간의 기본 욕구다라는 겁니다.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 타인과 동반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남성은 타인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시간이 여성의 경우보다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들은 모임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여성의 어떤 남성의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차시에 7주차 때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또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나?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와 7차시 숙제 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자본주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씩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과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장점은 뭘까? 단점은 또 뭘까? 우리가 단점은 지금 수업 시간에 많이 했지요. 그래서 단점은 금방 쓸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장점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내시기 바랍니다.